현대 노기 주짓수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주짓수 천재인 에디 브라보. 그는 점점 스포츠화되어가는 주짓수를 비판하며 자신만의 스타일로 주짓수를 재해석했죠. 에디 브라보는 실전 지향적인 주짓수로 불리우는 텐스 플래닛 주짓수를 창립한 장본인입니다. 브라보가 본격적으로 주짓수 천재로 알려지게 된 것은 지난 2003년 세계적인 그래플링 대회인 아부다비 컴뱃 레슬링 대회에서 그레이시 가문의 강자 호일러 그레이시를 상대로 트라이앵글 초크로 승리를 따낸 뒤부터입니다. 브라보는 실전성을 중요시하며 도복을 입고 하는 기 주짓수를 비판해 적도 상당히 많은 그런 인물입니다. 그는 브라질리언 주짓수가 점점 스포츠화되고 있어 그 본질인 실전성을 잃어가고 있다며 비판했습니다. 특히 브라보를 포함해 노기 주짓수를 선호하는 이들은 도복을 입고 경기에 임해야 하고 타격이 완전히 금지된 브라질리언 주짓수의 일부 기술은 종합격투기나 길거리에서 쓰면 펀치 세례를 받는다는 의견입니다. 브라보는 그라운드에서 타격을 하는 행동인 파운딩이 허용되는 주짓수인 컴뱃 주짓수의 창시자인 만큼 브라보는 무술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현실에서의 전투 능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레슬링에서 금지된 기술이긴 하지만 레슬링에서 레슬러스 기요틴이라고 불리우는 기술이죠. 바로 트위스터를 현대 격투기에 맞게 재해석한 장본인입니다. 그렇습니다. 트위스터는 정찬성 선수가 UFC 데뷔전에서 사용하고 전 세계의 관심을 한순간에 받은 상대방의 척추를 수건 짜듯 비틀어버리는 고난이도 그 기술 트위스터입니다. 사실 정찬성 선수도 이 경기 이후 인터뷰를 통해 브라보의 영상을 보고 이 기술을 터득했다고 한 적이 있을 정도였죠. 그뿐만이 아니라 브라보의 트레이드 마크인 러버 가드도 브라보의 등장과 함께 매우 인기 있는 전략으로 인정받게 되기도 합니다. 이만큼 브라보는 현대 종합격투기와 그래플링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친 인물입니다. 오늘은 도복을 입고 싸우는 브라질리언 주짓수를 종합격투기와 실전 싸움에 가장 적합하게 재해석했다고 평가받는, 또 때론 괴짜라는 소리를 듣는 그래플링 천재, 하지만 지구는 둥글지 않고 평면이라고 믿는 엉뚱한 면이 있는 에디 브라보의 배경과 그의 무술 철학, 그리고 그가 재해석한 현대 주짓수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격투기 및 무술 전문 분석 채널 차도르입니다. 얼마 전에 저희 채널의 구독자가 10만 명을 넘으면서 유튜브에서 실버 버튼상을 저희에게 수여하였습니다. 이 모든 영광을 저희 차도르 시청자 그리고 구독자분들께 돌리며 앞으로 퀄리티를 더욱 높이고 더욱 재미있는 영상으로 인사드릴 수 있도록 2배, 3배로 열심히 하는 차도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차도르 인스타그램에 제가 운동하는 인증 영상, 격투기 강좌, 그리고 격투기 하이라이트 업로드하고 있으니 소통은 인스타그램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1970년 5월 15일 생인 에디 브라보는 고등학교 때부터 기타와 드럼을 연주하는 뮤지션이었습니다. 그는 학교에서 서브미션 레슬링과 미식 축구를 했지만 운동을 업으로 할 생각은 전혀 아니었으며 당시 브라보는 헬스장도 자주 가야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갈 정도로 운동과 거리가 먼 음악인이었다고 합니다. 그는 만 21세가 되던 해에 자신만의 밴드를 결성하고 뮤지션으로서의 삶을 살아갔으며 당시 그는 취미로 가라데 도장을 다녔다고 합니다. 그리고 3년 뒤 그는 우연히 호이스 그레이시가 UFC에서 우승하는 모습을 보고 주짓수 도장에 바로 가입하게 되었다고 하죠. 그는 카를로스 그레이시와 힉슨 그레이시의 제자인 장 자크 마차도의 도장에 가입하고 바로 주짓수 훈련을 시작합니다. 당시 무술에 관심이 많았던 브라보는 주짓수뿐만 아니라 절권도 도장도 2년 동안 다녔다고 하죠. 그렇게 주짓수를 시작한 지 어연 4년, 1998년 에디 브라보는 주짓수를 제외한 모든 운동을 관두고 한 운동에 올인하기로 합니다. 당시 블루벨트였던 브라보는 이때부터 자신이 고등학교 때 배운 기술인 트위스터를 주짓수에 적용시키려고 노력했다고 하죠. 같은 해 퍼플벨트로 진급한 브라보는 본격적으로 그의 트레이드마크인 러버가드를 자신의 주요 전략으로 채택하기 시작하고 이 포지션을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이처럼 블루벨트 때부터 주짓수를 자신만의 방식으로 재해석하고 창의적인 방법으로 무술을 접근한 브라보. 그가 창의적일 수 있는 이유는 아마 뮤지션 출신이었기 때문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그렇게 자신만의 스타일을 키우고 주짓수 브라운벨트로 성장한 에디 브라보는 2003년에 아부다비 컴뱃 레슬링 대회 66kg급에 출전합니다. 이 대회는 1998년 아부다비 왕자가 개최한 그래플링 대회로 레슬링, 유도, 주짓수, 삼보 등등등 무술의 배경과 상관없이 전 세계의 모든 그래플러들이 모여 그라운드 실력을 겨루는 격투 대회입니다. 지난 2013년 대회에는 매미킴 김동현 선수가 출전한 적도 있으며 이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둔 유명한 격투기 선수 중에는 벤슨 핸더슨, 데이미안 마야, 파브리시오 베우돔,
히카르도 아로나, 호나우도 소우자 등이 있습니다. 아무튼 그라운드의 상어들이 득실거린다는 아부다비에 브라운 벨트로 출전한 브라보는 그레이시 가문의 강자이자 2003년 당시 기준으로 아부다비 대회를 이미 3번이나 우승한 경험이 있는 호일러 그레이시를 준결승전에서 만나고 트라이앵글 초크로 꺾어버립니다. 브라보는 아쉽게도 준결승전에서 패배하여 토너먼트에서 탈락하긴 했지만 브라보와 그레이시의 대결은 2003년 아부다비 대회 최고의 경기로 손꼽혔습니다. 당시 주짓수 커뮤니티는 호일러 그레이시 선수가 졌다는 충격적인 소식을 듣고 본격적으로 에디 브라보가 누구인지 찾아보게 됩니다. 주짓수 커뮤니티는 변칙적인 브라보의 스타일을 보고 본격적으로 그에게 관심을 보임과 동시에 그가 천재라는 말과 괴짜라는 말이 함께 나오기 시작합니다. 아무튼 대회를 마치고 미국으로 돌아온 브라보는 스승님인 마차도에게 블랙벨트를 수여받고 실전성을 가장 중요시하는 노기 전용 주짓수 도장인 텐스 플래닛 주짓수를 직접 차립니다. 이후 브라보의 창의적인 주짓수 스타일은 많은 격투기 선수들과 그래플러들에게 좋은 지침서가 되었고 그가 시작한 텐스 플래닛 주짓수는 우리나라를 포함해 전 세계적으로 뻗어나갔을 만큼 세계의 인정을 받고 있는 스타일의 주짓수입니다. 에디 브라보가 창시한 텐스 플래닛 주짓수는 말씀드린 대로 실전성과 종합격투기를 염두하고 탄생한 주짓수 스타일이지만 주짓수 커뮤니티에서 그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큰 이유가 다 있습니다. 에디 브라보 자신도 언행이 거친 스타일이긴 하지만 텐스 플래닛의 주요 미국 관원들은 공개적으로 주짓수 도복을 보고 일본 슈퍼히어로 코스프레 그리고 일본식 잠옷이라며 조롱하기도 했으며 현실을 위해 탄생했다는 무술이 점점 비현실적이게 변하고 있다는 등 대놓고 주짓수를 비판해왔습니다. 특히 격투기가 아닌 길거리엔 옷을 입고 싸우는 경우가 많아 오히려 도복이 없는 것이 비현실적이라는 의견을 시작해서 브라보의 트레이드마크인 러버가드 자체가 종합격투기에서 정말 쓸만한 테크닉인지에 대한 의구심이 큰 점도 한몫합니다. 러버가드로 재미를 본 선수도 물론 있었지만 이 자세를 시도하다 두들겨 맞는 케이스도 꽤 있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의 주짓수 스타일을 지지하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고 정찬성 선수처럼 에디 브라보의 기술을 실전에 성공적으로 사용하는 파이터도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브라보의 스타일은 예전에 비해 꽤 많이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브라보는 발전과 개발을 끊임없이 하는 도전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포인트 시스템이 무술을 망친다고 생각해서 포인트가 아예 존재하지 않고 서브미션으로만 승패를 가르고 제한 시간이 모두 끝나면 무승부로 판정이 되는 매우 공격적인 스타일의 주짓수 대회 메타모리스가 탄생하는 데 큰 기여를 했으며 실제로 본인도 이 대회에 참여한 적이 있죠. 2014년 에디 브라보는 포인트가 없는 서브미션 주짓수 대회인 메타모리스 3에 참전하여 주짓수 레전드 호일로 그레이시와 11년 만에 리매치를 갖습니다. 이 매치는 메타모리스의 기본적인 룰을 베이스로 갑니다. 1라운드로 진행이 되며 그 라운드의 길이는 20분이죠. 타임 오버가 되는 순간까지 서브미션으로 승패가 갈리지 않으면 무승부로 처리되는 룰도 그대로 따랐습니다. 이 경기는 예상대로 너무나도 재미있었죠. 서로 스윕과 리버스를 선보이며 뒤집고 뒤집힌 이 경기는 후반때 브라보가 개발한 기술인 일렉트릭 체어, 한국어로 전기 의자로 불리우는 이 기술을 사용하며 경기장은 난리가 나기도 하죠. 타이머가 끝나기 바로 전 브라보는 카프 슬라이서라는 매우 고통스러운 하체 관절기를 호일러 그레이시에게 걸지만 그레이시는 시간이 끝날 때까지 버티며 경기는 결국 무승부로 끝나고 맙니다. 같은 해인 2014년 에디 브라보는 포인트가 없고 서브미션으로만 승패가 결정되는 룰의 대회인 에디 브라보 인비테이셔널이라는 그래플링 대회를 창립합니다. 16인이 출전하여 토너먼트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 대회는 큰 인기를 끌고 2016년 UFC와 공식적으로 계약을 맺어 UFC의 스트리밍 서비스인 UFC 파이트 패스에서 이 대회 경기 영상을 모두 볼 수 있게 됩니다. 이 대회는 큰 인기를 끌어 2019년 7월 기준 벌써 18번의 대회가 열렸습니다. 곧 우리나라 선수들도 볼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브라보의 가장 최근 프로젝트는 영상 초반에 말씀드린 컴뱃 주짓수입니다. 컴뱃 주짓수는 브라보가 만든 대회답게 도복이 없는 노기 스타일로 진행되며 파운딩이나 타격도 종합격투기처럼 자유롭게 오픈되는 것이 아니라 스탠딩 상황에서 타격이 불가능하며 두 선수 모두가 그라운드에 있을 때 손바닥으로 공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저희 차도로 채널에서 최근에 소개한 대머리 독수리 바스루텐 편을 시청하신 분들은 기억하시겠지만 손바닥으로 상대방을 때리는 것은 부상의 가능성이 주먹보다 적지만 주먹과 비슷한 수준의 파괴력을 자랑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아무튼 에디 브라보는 실전 전투와 주짓수가 멀어지는 것을 두려워하여 이처럼 제한된 타격을 그래플링에 섞어주어 무술은 무술의 본질인 전투를 잊어서는 안 된다는 자신의 무술 철학을 선보였습니다.
팜 스트라이크라고 불리우는 이 기술은 말이 좋아서 손바닥 공격이지 사실 뺨 때리기에 가까우며 손바닥이 아니라 사실 손목으로 공격하기 때문에 비주얼적으로도 상당히 새로운 센세이션을 관객들에게 선사하기 때문에 구경하기도 상당히 재밌어지죠. 주짓수나 그래플링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 중에 과연 이게 타격이 허용돼도 먹힐까? 라는 궁금증이 있으신 분들이 꽤 있으신데 그런 부분을 해소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안 그래도 복잡한 주짓수에 타격까지 추가하고 더 복잡하게 만들어버리니 컴뱃 주짓수는 아직 대중적인 스포츠로 자리 잡진 않았으나 실전성을 중요시하는 텐스 플래닛 도장의 관원들이 많은 관심을 보이는 분야라고 합니다. 자, 지금부터는 이렇게 천재적이고 도전적인 에디 브라보가 왜 인터넷에서 논란의 중심이 되고 있는지 한번 제대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음모론이죠. 브라보는 UFC 해설이자 주짓수 블랙벨트 그리고 전직 미국 태권도 챔피언 출신인 조 로건 해설의 주짓수 스승이자 아주 좋은 친구입니다. 브라보는 수년간 로건의 팟캐스트에 출연하여 주짓수와 격투기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팟캐스트는 한 편에 2~3시간은 기본으로 하며 때로 두 사람이 대화의 장을 본격적으로 열어버리면 4~5시간 동안 수다를 떠는 어마어마한 상황이 벌어지기도 하죠. 하지만 이처럼 편집이 없는 장시간의 생방송으로 무술인 브라보가 아닌 인간 브라보의 개인적인 생각이 노출되기 시작하면서 브라보가 엄청난 음모론자라는 사실이 밝혀집니다. 로건의 말을 빌리자면 브라보는 세상의 모든 것을 문제로 바라보는 두뇌를 갖고 있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자신의 방식으로 해석하고 이해해야만 적성이 풀리는 성격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브라보는 지구가 평평하다고 믿는 지구 평명설을 믿는 음모론자인데 그는 지구가 평면이라고 굳게 믿는다기보단 모두가 지구가 둥글다고 믿기 때문에 어떻게 이 문제를 접근해야 지구가 평면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까? 라는 매우 독특한 사고방식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 그는 이미 결정을 정해버리고 그 이유는 나중에 찾는 스타일이라는 것이죠. 물론 이 설명은 로건 해설이 자신의 베프인 브라보가 계속해서 구설수에 오르자 그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한 말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일단 브라보는 팩트보단 자신이 머릿속에서 정해버린 결과에 도달하기 위해 중간 과정을 창의적으로 만들어내는 프로그래머 같은 사고방식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술이나 음악에는 매우 좋게 작용하지만 정치나 역사나 과학에 있어선 그다지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구가 평면설인 것 외에 9.11 테러는 미국이 저지른 것이다. 또는 미국이 수년간 비행기를 이용하여 하늘에 화학약품을 뿌리고 다녔다. 그리고 지금 미국은 외계인과 소통을 하고 있다는 등 다소 황당한 주장을 해 그의 음모론적인 발언 때문에 그의 주짓수에 대한 천재적인 모습이 상당히 무시당하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네, 오늘은 주짓수 천재이자 끊임없이 무술을 연구하고 새로운 도전을 마다하지 않는 괴짜 천재 에디 브라보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오늘도 함께 영상 시청해주신 시청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오늘 영상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잊지 말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에는 더욱더 재미있고 알찬 격투기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상 차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